어떤 악기이든지 종류를 불문하고 그 악기를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요. 가장 큰 어려움이 악기 자체가 내는 그 소리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돼서 이것을 피해서 마음껏 악기를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공간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죠. 다른 악기도 좀 그런 경향이 있겠지만 특히 색소폰 자체는 색소폰이 내는 그 소리의 볼륨이 다른 악기에 비해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요즘과 같이 그 주거 환경이 대부분 아파트인 경우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마음 놓고 그 연습할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보통 이 색소폰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장소를 찾아서 연습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 색소폰을 주 업으로 하시는 이런 프로 선생님들이 이제 운영하시는 학원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레슨을 받으면서 또 일정한 그 사용료를 내고 일정한 공간을 보통 봄에 이제 색소폰 연습실 같은 경우는 한 평이 채 못 되는 그러한 그 칸막이가 쫙 있죠. 그래가지고 그 빈 연습실에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들어가가지고 연습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러한 장소를 찾아가서 월 얼마씩 소정의 사용료를 내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색소폰 동호회 회원들끼리 뜻이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일정한 금액을 각출을 해가지고 그 연습실을 이제 만들어서 회원들하고 사용하고 또 기타 또 남는 방을 위해서 그 동호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회원을 받아가지고 사용료를 받고 거기 와서 연습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거의 이제 대부분이 자기 연습실이 별도로 없는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색소폰 연습실을 이제 많이 이용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연습실에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겠죠. 연령대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뭐 성격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직업도 또 천차만별이고, 그다음에 성격도 또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어떤 연배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 경륜도 있어가지고 별 문제가 없는데 개중에 이제 특출난 이런 성격을 갖고 있거나 불필요한 이러한 여러 가지 참견이라든지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같이 있는 이제 회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는 애정어린 그런 관심일 수도 있겠지만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함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추려서 그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이 학습 의욕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에요. 뭐 초보자가 됐던 아니면 뭐 중급이 됐던 간에 누구나 그 악기를 잘 다루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루틴, 그 연습의 그 단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나는 이게 부족하니까 이걸 좀 더 해야 되겠다. 저게 부족하니까 이걸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만의 이런 연습 스케줄을 갖고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꼭 옆에서 끼어들어가지고 불필요한 말을 하게 됨으로써 그 사람의 의욕에 찬물을 끼얹는 거. 다시 말해 초를 치는 이런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색소폰에 그 애드립을 좀 잘해야지 그래가지고 스케일 연습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옆에서 와가지고 그래요. 그 애드립 하는데 그 스케일 연습 백내라봐야 소용없어. 그 코드톤을 잘해야 돼. 그죠? 우리 악보에 보면 이제 코드가 나와 있잖아요. 뭐 A 마이너, D 마이너, 뭐 E7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악보에 나와 있는 코드를 가지고 멜로디 라인을 만들어서 애드립을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코드톤을 했던, 그 다음에 뭐 펜타토닉을 했던, 애드립을 하기 위해서는 스케일 연습은 필수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악기에서 스케일을 하지 않고서는 그 악기에 숙달되는 과정은 없죠. 그래서 스케일을 연습하는 것은 모든 악기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그런 단계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스케일 연습 열심히 하게 되는데 저 사람 말 들으니까 내가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삽질을 하고 있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시큰 지금 의욕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의욕이 팍 꺾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그러죠.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한번 그 코드톤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멋지게 한번 애드립 한번 해보세요.
거의 다 그러죠. 내 요즘 이제 애들이 해본 지가 참 오래돼가지고, 좀 가물가물해. 하여튼 그렇다는 거지. 이제 코트만 하면 되는 거야. 그 슬그머니 이제 꼬리를 내리죠. 제가 이제 한 2년 전인가 이제 기타를 사가지고 기타를 배우려고 하니까 기타를 나보다 먼저 쳤던 친구 녀석이 그래요. 야, 그 기타 별거 아니야. 코드 3개만 알면은 그냥 다 칠 수 있어. 1도함, 4도함, 5도함 코드 3개만 가지고 하게 되면 악보 안보도 다 칠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냐? 그럼 네가 한번 쳐봐. 그러면 또 친구가 그러죠. 내 좀 기타 안 쓰는 손 놓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야, 가물가물하다, 야. 이런 식이죠. 그래서 열심히 내가 기타의 이제 기본적인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딱 하게 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러한 연습 의욕에 찬물을 끼얹는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사람은 어디에 있냐면요. 특히 우리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은 유난히 말이 많고 해설을 하길 좋아하는 사람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선수가 어떤 결정적인 찬스가 와가지고 골에 실패했다. 그러면 그러죠. 바보 같은 저놈 봐라. 우리 선수가 말이야 볼을 잡았을 때는 그 선수가 센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공이 날라오면 가슴으로 트래핑해가지고 딱 보니까 수비가 3명 있다. 그 수비의 빈 공간을 보고 말이지 드리블을 해서 그 골대에 가서 골키퍼가 있으면은 골키퍼의 그런 빈 공간을 확보해서 그대로 슛을 하면 들어간단 말이야. 저런 바보 같은 놈이 그걸 못한다. 전부 말로 하는 거. 본인은 하도 못해. 본인은 하도 못하면서 말로다가 다 해가지고선 옆에 있는 사람의 그런 의욕에다가 초를 치는 이런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아는 척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경우죠. 근데 이런 사람들 치고 색소폰 잘 본 사람 또는 다른 학교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제가 경험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 이런 사람들을 속된 말로 이제 아가리 파이터다 입으로 다 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가 이제 쓸데없는 이제 오지랖인데 오만 참견과 지적들을 다 하죠. 열심히 연습하고 옆에 와가지고 한 말을 정의하면 이제 색소폰의 꼰대들이죠. 그래서 악기를 보면은 이 악기 못 써. 이거는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안 좋고 해서 악기 바꿔야 돼. 라든가 또 피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이 피스는 써봤는데 안 좋아. 해서 뭘로 바꾸라는 둥. 그러면서 하여튼 뭘 연습을 하면 쫓아봐가지고 계속 이제 간섭을 하고 지적질을 하죠. 그 다음에 무슨 요즘 나온 발라드 같은 거, 예를 들면 아이유의 노래를 불러보겠다. 그럼 발라드를 하게 되면 와가지고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 우리가 연주할 때 들려준 사람들은 다 나이가 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뽕짝 트로트를 해야 돼. 울고는 박달재, 우라라 열풍아, 동백아가씨 이런 걸 해야 된다니까. 그래 필요 없어. 아니 음악이라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잘 불러서 거기에 대해서 즐거움을 갖는다면은 그것이 바로 악기를 배우는 데 있어서의 큰 행복감이 아니겠어요. 그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공연이라든지 연주를 나가게 되면은 그 연령대를 파악을 해서 그 연령대에 맞는 노래를 이제 선곡을 해서 연주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러나 무조건 그런 노래만 계속 하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나이가 많고 그래서 본인이 아주 오래된 뽕짝 이런 걸 좋아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발라드를 한다든지 팝송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걸 막 뭐라 해갖고 지적질을 해가지고 연습을 이제 해방을 놓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좀 연습을 하면 와가지고 그러죠. 근데 안 부셔가지고 이상하다, 자세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꼭 지적질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내가 만약에 좀 불편한 마음을 갖는다 그러면 이제 뒤에서 그런 말을 하죠. 아니 내가 보니까 답답해가지고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꼭 이 얘기는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가르쳐준 건데 저 사람이 저걸 말이야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불쾌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데요 여기에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어요. 저쪽에 입문자라든지 그다음에 구력이 얼마 안 된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자신은 잘 본다고 생각해. 나한테 와가지고 질문을 하지 않는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못 부르는 거예요.
아무리 톱을 해도 듣는 길은 다 있어요. 그지? 그래서 내가 뭘 가르쳐주고 싶은데 저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안 물어본다. 그럼 내가 못 부른 거예요. 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실력이 저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가 물어볼 그런 그 수준은 아니구나.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르쳐주고 싶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자제하고 여러분 실력이 좋게 되면 어련히 알아서 찾아옵니다. 알아서 찾아와가지고 아까 그렇게 했는데 뭐 칼토는 어떻게 해요? 뭐 서브트는 어떻게 해요? 아까 보니까 멋있게 하시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실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불편한 진실을 꼭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습을 방해하는 사람인데 보통 이제 그 색소폰을 입문하는 경우가 이제 직장인들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8, 90%가 이제 직장인들인데요. 그 나중에 이제 뭐 퇴직을 하거나 그랬을 때 이 평생 친구, 반려악기로서 이 색소폰을 배워봐야지 해서 보통 이제 한 50대 초 그때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직장을 마치고 연습실에 오게 되면은 보통 막 6시 반, 7시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한 2~3시간 아주 그 귀중한 시간을 내서 집에 가서 편히 쉬어도 되는데 이 색소폰을 연습하기 위해서 연습실에 와가지고 연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게 되면 그 연습실에 가게 되면 그 연습을 안 하고 그 원탁 같은 데 둘러앉아가지고 이 잡담하시는 분들이 꼭 몇 분 계세요.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지금 가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연습을 하고 가야지 하고 딱 왔는데 우리 그 사람이 딱 잡죠. 그죠? 어이, 김 사장, 그 열심히 할 필요 없어. 그치? 그냥 맨날 와가지고 몇 시간씩 한다고 해서 색소폰 느는 게 아니야. 그치? 여기 와가지고 말이야. 그냥 앉아서 남의 연주를 듣는 것도 그것도 공부라니까. 여기 앉아봐. 그래가지고 연습하려고 이제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오라 그러죠. 근데 오라고 또 안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옆에 이제 앉아서 그 잡담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 하는 말에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많이 할 거 없어. 딱 세곡만 하면 돼. 세곡만 딱 하면은 모든 것은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치? 왜냐면 우리가 무대 가가지고 있잖아. 계속 몇십 곡 부르는 것도 아니잖아. 보통 2~3곡 부르면 끝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3곡만 잘하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그 잡담 얘기를 하죠. 그죠? 뭐 정치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맛집부터 해서 뭐 어제 술 먹는데 어디 갔던 이야기 그런 잡담을 해가지고, 그 귀중한 시간을 내가지고 연습하려는 이런 사람들의 그 시간을 이제 뺏는 경우죠. 물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하나의 그 정의 이제 표시가 될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이 너무 이제 빈번하게 되면 바로 이제 그 사람의 소중한 시간을 뺏게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남 연습할 때 꼭 끼어들어서 옆에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제가 만약에 뭐 동백 아가씨를 막 연주를 한다. 그러면 또 옆에 싹 들어와갖고 야 노래 좋은데 같이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반주기에 이제 커서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 옆에 와가지고 같이 부는 거예요. 그죠? 또 잘 부르면 내가 말을 안 하지. 그지? 자기가 모르는 노래를 어떻게 단번에 보고 그 악보를 보고 따라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연습을 좀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집중해서 연습하려고 하는데 옆에 와가지고 자기 악기 갖고 가서 같이 막 부르된단 말이에요. 그지? 굉장히 그 짜증나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서 숙달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들어와가지고 자기 악기를 갖고 와가지고 같이 따라 부르니까 소리를 박자가 막 뒤에 엉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남의 밥 먹는데 옆에다가 같이 숟가락 얹는 거 똑같은 행위예요. 그죠? 이런 거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연습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이제 들어가면 그 방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까 싶어가지고 그 출입문을 닫고 이제 혼자서 그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이제 전혀 옆에 사람께 안 들린 건 아닌데 그래도 많이 이제 옆에 사람의 그 연주가 음을 이제 차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을 닫고 연습하면은 굉장히 답답하다.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연습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이제 대부분 그 학원의 그 연습실에 고참, 왕고참.
내야. 그래서 내가 문 열고 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 그리고 또 본인이 굉장히 잘 분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이 대부분 이래요. 그래가지고 연습실에 문을 이제 열어놓고 연습하게 되니까 그게 이제 그 보통 그 연습실이 쭉 있고 중앙에 이제 홀이 있게 되는데 그 홀에는 그 보통 이제 원래 같은 걸 통해서 회원들이 매월 한 곡씩 자기 연습했던 것을 이제 발표하는 이런 무대가 있어요. 그래서 뭐 드럼도 있고 조명도 뭐 잘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앞에 이렇게 테이블 같은 게 있어가지고 특히 회식 같은 거 할 때 둘러앉아서 이제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중앙홀 그리고 연습실 이런 구조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밖에서 이렇게 뭐 상담을 한다든지 또는 뭐 색소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휴식 시간에 나와서 이제 가볍게 이렇게 담소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문을 열어놓고 연주를 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의 대화를 이제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중앙 무대 홀에 있는 그 중앙 무대 같은 경우에는 그 월 한 곡씩 이제 발표할 때 그 발표하는 그 무대로서 사용을 하게 되고 또는 유튜브를 한다 그러면 이제 촬영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또 반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연습실 하지 않고 꼭 그 무대 나와가지고 연습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대에서 연습하게 되니까 얼마나 그 스피커 소리가 크겠어요. 그죠? 꽝꽝 울린단 말이에요. 다른 연습실까지.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꼭 거기 가서 연습하시는 분 계시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학원에서의 이제 최고점이죠. 왕고점이죠. 그죠? 내가 이 학원에 터줏대감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그 불편함 같은 거는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그 연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거기 그 드럼까지 치면 또 최악이죠. 최악. 그 제가 이제 몇 가지 지금 한 5가지 정도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뭐 연습을 방해한다고 끌어들인다든지 또는 오지랖 참견을 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정 어린 이런 표현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얘기를 듣다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악기에 대한 이제 정보도 다 얻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음악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팁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빈도와 규모의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주 그런 것이 있다든지 너무 그러한 정도가 심하다든지 그렇게 되면 상대방에게 이제 불쾌감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감안해서 상대방에 불편하지 않게끔 그런 것을 조금 더 배려한다면은 우리가 좀 더 즐거운 이런 악기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